background of Sinloa? Yeah, all I know is the very first village called Mongolay. Right. But it's known to be the very first village that was established around 6,200 BC, which means the village right now is 8,200 years old.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마을. 우리는 지금 내몽고의 싱농아라는 마을로 가고 있다. 야오닝성 시엔양을 떠난 지 벌써 6시간째. 나는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 (2년) 전 시엔양에 있던 나는 같이 일하던 조선족 가이드의 권유로 한 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곳에 묘하게 이끌렸다. 19几几年这个对开发，这是发掘是1977几年发掘的。 后来是那个建馆是1985年正式建的，主要文物那个建搬到省博物馆去了，没别的了，所以说现在封闭了，没啥可看的。 유물은 떠나고 건물만 남은 문 닫힌 박물관. 그 벽에 남겨진 문양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청동검과 청동경. 나의 조선족 가이드는 이 검을 옛 조선의 검이라 했다. 1960년대 초 이곳에서 옛 무덤이 발견되고 여기서 청동검과 동경이 함께 출토됐다. 그 청동검은 중국에서 발견되던 검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모양이었다. 중국 학자들은 이 검을 고조선과 관계된 것이라 여겨 북한 학자들과 공동 발굴했고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비파형 청동검이었다. 나는 정가와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는 랴오닝성 박물관으로 향했다. 대대적인 개보수 끝에 새롭게 문을 연 박물관 안은 수많은 청동기 유물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 비파형 청동검은 단연 눈에 띄었다. 비파라는 악기를 닮았다 하여 명명된 비파형 동검. 그러나 이상했다. 랴오닝성 박물관에서는 정가와자의 비파형 동검을 옛 조선의 검이라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의문을 풀지 못하고 돌아서던 나는 박물관 출구의 어둠 속에서 인상적인 얼굴의 여신상을 만났다. 중국인들이 최근 중화조모, 즉 중국인의 조상이라 부르는 여신상이었다. 옛 조선의 검, 비파형 청동검과 중국인들이 자신의 조상이라 부르는 여신이 함께 존재하는 이곳. 이 요하 지역 문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데에도 결코 게으르지 않다. 나는 검의 주인과 여신상을 떠올린다. 이 둘은 내가 모르는 어떤 역사의 퍼즐을 은밀히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 돌아온 나는 곧장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비파형 청동검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청동기 전시관에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다양한 청동기 유물이 전시돼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청동기 전시실에서 나는 시인양 박물관에서 본 것과 똑같은 정가화자의 청동검을 볼 수 있었다. 유려한 곡선에서 무기의 강인함보다는 예술품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척추뼈와도 같은 가운데 돌기는 입체적 조형미를 더한다. 한반도에서 비파형 청동검이 처음 발굴된 곳은 부여 송곡리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 검을 랴오닝식 동검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옛 조선의 검, 즉 고조선의 검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왜일까? 고조선의 실체 때문일까? 고조선은 시작은 기원전 2333년부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중국 요령지방에서 나오는 청동 제품들과 관련된 일괄 세트 유물이라든지 유적들은 고조선의 그 실체로 지금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령식 동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는 유물이다 이렇게 있고, 심양 박물관에 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비파형 청동검과 네. 우리나라 남쪽에서 발견돼서 네.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비파형 청동검이 같은 시대의 것이라고 단정 지으실 수 있나요? 분명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큰 범위에서 봤을 때 하나의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기원전 10세기에서 5세기 사이 동아시아에는 3가지 유형의 청동검이 존재했다.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한반도까지 펼쳐진 비파형 동검, 중국 북부의 오르도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오르도스식 동검, 그리고 중국 중원을 중심으로 주나라 때부터 만들어진 서주식 동검이 그것이다. 여기에 기원전 4세기경 비파형 동검이 변화 발전돼 만들어진 한국의 세형 동검이 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세형 동검을 지금 새롭게 지금 복원을 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금속류로 되어 있는 검신과 검 끝자루 장식은 남아 있는데요. 목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가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저 끝에 보이시는 저 중국식 동검을 보시면 중국식 동검은 손잡이와 일체식으로 만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식 동검이 중국식 동검과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모양상에서도 보셔도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세형 동검처럼 따로따로 제작해서 만드는 것이 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검을 만들어도 결코 같지 않게 만드는 독특한 문화의 특질. 손잡이의 장식도 예사롭지 않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울이 국보 141호 단유 세문경입니다. 여러 면의 그 세문경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그다음 문양들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유 세문경 안에는 0.3mm 간격으로 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13,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지금의 주조 기술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기술이고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해낼 수 없다는 동경. 놀랍도록 고도화된 청동기 제조 기술을 가진 이들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하다. 고조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래와 영역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한반도에서 발굴된 청동 거울들은 비파형 청동검과 마찬가지로 시엔양의 정가와자 무덤에서 나온 청동 거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유골 가운데 자리했던 정가와자의 청동 거울. 번개 무늬의 2개의 고리를 가진 그것은 내가 한국에서 확인한 청동 거울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것은 중국식 청동 거울과 확연히 다르다. 고도의 청동기 제조술을 가졌던 이들은 어디에서 흘러와 지금의 나와 연결돼 있는 걸까? 전남 화순 대곡리. 고인돌 군락지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계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한반도 최남단 여수의 고인돌 밑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출토됐다. 랴오닝성과 한반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인돌과 비파형 청동검. 이 지역의 문화적 통질성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나는 고인돌은 없으나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 요동반도의 서쪽 끝이 궁금해졌다. 내가 요동반도의 서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다. 네, 문암리 유적은 지금 한반도에서 나오는 신석기 유적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나온 유물 하나. 옥결이라 불리는 옥귀걸이. 이것과 같은 것이 요동반도의 서쪽에서도 출토됐기 때문이다. 6,000년 전, 더 오래 올라갈 수도 있는 그 오랜 시간 전에 고성 문암리와 중국의 차하에 식농화에서 같은 모양의 같은 재질의 옥결이 동시대에 발견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교류가 있었다고 봐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넓은 분포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동반되는 토기라든지 토기의 기형, 문양 혹은 만든 기법, 그리고 특히 이런 옥결 같은 것들을 볼 때 어떤 동일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떤 그 넓은 범위에서 교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주민의 이동이 있었던 건지, 혹은 어떤 것이 있었던지는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에서 8,000년 전의 한반도 신석기 유적에서 돌칼, 돌덮개와 함께 한 쌍의 옥귀걸이가 출토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와 똑같은 형태의 옥귀걸이가 비슷한 시기 요녕성 서북쪽 끝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비파형 청동검이 출토되는 곳. 중국인들이 중국 최초의 마을이라 부르는 싱농화였다. 이틀째 내몽고의 길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싱농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 这个是不是吧？直接往附近去方向。对。就是还是直走。还有多少？湾池那边的，航海什么遗址什么玩意儿？对，就是中华地村的。对。还得往那边走。还得往那边走。내몽고의 끝도 없는 길이 다시 시작된다. 내가 가는 이곳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만 같다. 내몽고로 들어갈수록 풍경은 메마르고 인적은 드물어진다. 哎，师傅，我给你打听个道。啊，麻烦你，你知道兴隆瓦不？兴隆瓦啊，看哪兴隆瓦呀？靠兴隆瓦。啊。您知道？前面还有个兴隆瓦呢，需要没去过。到了是吧？那个学校出去直接出部位，这姓李元啊。不姓李元的是吧？嗯。行行行，谢谢谢您。嗯。
So now the gentleman is saying there are 2 Singnungwa. 우리는 무려 10시간가량을 정처 없이 달리고 있다. 길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이정표는 어디에도 없다. 이 척박한 땅 어디에서 기원전 7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들이 만든 옥귀거리는 어떻게 한반도 안에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조금 있으면 해가 진다. 해가 지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발길을 돌리기로 했다. 내몽고에서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를 돌려 가는 길가에 인가가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싱룽아에 대해 물어보는데 对对对，那个是顺这个路一直过去吗？往东走。 마을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 곳은 옥수수밭의 끝. 그곳에 싱룽아 유적지를 알리는 비석이 서 있었다. 비석은 중국어와 몽골어로 씌어져 있었다. 옥수수밭은 유적지를 피해 저 멀리 물러앉았다. 해가 지는 곳에서 약한 바람이 불어온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촌락 싱룽아. 싱룽아는 천여 개의 방과 해자, 회갱 등이 있는 거대한 공동체였다. 흑융화 문화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거주지 유적인데요. 거주지 유적이 그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이 짜임새 있는 규격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촌락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한 순서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집단 거주가 시작됐다는 건 곧 이어서 어떤 권력 형태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큰 국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학계에서 흑융화 문화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싱룽아 유적은 당시까지 황하 중심의 문명관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돼지를 부장하는 등 종교적 믿음의 흔적까지 생생히 발굴된 이곳은 중국 역사의 변방으로 치부돼 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촌락을 조성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의 후대가 비파형 청동검을 만든 이들일까? 싱룽아 유적지에서는 한 쌍의 옥결이 발견됐다. 황하 문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몽고의 구석에서 가장 오래된 옥기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000년 후 한반도의 고성에서 똑같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So this is the statue of a female god, right? Yeah, 中华第一村. Yeah, let's go. The first village. 이곳은 싱룽아가 발굴되기 전까지 중화 제1촌이라 불렸던 차하이 마을이다. 여기서도 옥결이 발굴됐는데 기념비 옆에는 놀랍게도 빗살무늬 토끼가 있었다. 싱룽아와 차하이는 직선으로 100km 정도의 거리에 있다. 차하이는 싱룽아보다 1000년 정도 후의 유적으로 싱룽아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차이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대량으로 발굴된 것이다. 차이 박물관에서 본 빗살무늬 토기는 한국의 어느 박물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것이었다. 但这个陶器呀，茶艺纸陶器是典型的这种之字纹饰陶器。类似于之字纹饰陶器啊，在咱们东北呀，以及东北亚地一个流传的很广。陶器呀，典型的之字纹陶器，它一般的火候比较低啊，呈黄褐色和红褐色，出土的非常。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크게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과 채도 문화권으로 나뉘는데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는 중국 본토와는 다른 빗살무늬 문화권이었다. 게다가 이곳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면서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시베리아가 아닌 랴오닝 지역임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 멀리 시베리아에서 이동한 민족일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싱룽아와 차하이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런 오랜 생각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옥결과 빗살무늬 토기로 내 관심을 끌었던 싱룽아와 차하이의 신석기 문화. 그 문화가 이어진 곳은 바로 내몽고 지역의 츠펑이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붉은 민둥산이 있는 내몽고 츠펑시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는 거의 없었다. 츠펑은 우리 발음으로 적봉, 즉 붉은 산, 홍산을 뜻한다. 붉은 돌로 이루어진 투박한 산. 이곳에 어마어마한 문명의 흔적들을 처음 발굴한 사람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학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이곳에서 홍산 문화라 불리울 동아시아의 대표적 신석기 문명이 발견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 홍산 문화는 중국 내륙의 황하 문명을 키워냈던 황하 유역의 신석기 유적보다 더 일렀고 더 발전된 문화였다. 지금은 중국 5대 공업도시의 하나지만 6천년 전 이곳은 다링허의 5개 지류가 비옥한 대지를 적셨던 문화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홍산의 신석기 문화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였다. 당시 일본은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해 군부대와 함께 조사팀을 파견해 만주 지배를 뒷받침할 학술적 배경을 만들고자 했다. 발굴이 시작되자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일본 학자들은 그것이 황하 문명보다 앞선 시기의 것임을 짐작조차 못했다. 홍산 유물의 예상 연대는 대폭 낮춰져 보고됐다. 당시 발굴에서는 츠펑 홍산 문화를 2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홍산 1기로 이는 신석기 문화입니다. 다른 것은 홍산 2기 문화로 했습니다. 1기 신석기 문화는 중국 깐소성의 신석기 문화가 중국 북쪽의 초원으로 츠펑까지 전해진 깐소성 관련 문화로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홍산 문화가 중원의 룽산 문화나 서쪽의 량샤오 문화가 몽고 초원을 따라 전파돼 생성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홍산 문화의 유물 연대가 두 문화보다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홍산 문화는 오히려 중국 대륙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홍산 문화에 대한 시각차는 개별 유물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도 작용한다. 신령한 그림이 새겨진 토기란 뜻의 신수 도안 토기. 토기의 옆면에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그림이 있다. 새, 사슴, 돼지들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머리는 새, 사슴, 돼지지만 몸은 용처럼 길게 곡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격화되어 사슴머리용, 돼지머리용, 새용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의 시작으로 용은 랴오닝 서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용의 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수 도안토기에 그려진 그림을 자세히 보자. 날개가 달린 새, 그리고 사슴과 돼지가 보인다. 중국 학자들은 이를 녹수용, 저수용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용이라 불러야 할까? 이것은 용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새 토템이 아닐까? 신수 도안 토기와 같은 곳에서 발견된 봉황 토기는 중국 최초의 봉이라 하여 중화 제1봉이라 불린다. 나는 이 토기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솥대다. 동이민족의 천신사상을 나타내는 솥대는 하늘을 숭배한 우리 민족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기 유물 전시관에서 봤던 농경문 청동기를 떠올렸다. 청동기 시대 기원전 5세기경 우리의 농경문화를 알려주는 그 유물의 앞면에는 밭을 가는 한 남자가 있었고 뒷면에는 나뭇가지 끝에 앉은 새 2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학자들은 이 그림을 새 토템을 나타내는 솥대로 해석하고 있다. 나를 이 여행으로 끌어들인 랴오닝식 동검에서도 새 토템을 말해주는 장식을 본 적이 있다. 신수 도안토기에 날개 달린 짐승이 용이 아니라 새라면 봉황토기와 청동기 유물에서의 솥대, 청동검의 새 장식은 모두 천신사상의 하나인 새 토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홍산 문화와 옛 조선의 검이라 불렸던 비파형 청동검 사이의 시간차는 3000년 정도. 그 사이의 퍼즐을 찾기 위해 책을 뒤적이던 나는 시ény양에서 만났던 여신상을 보게 됐다. 파란 눈의 여신상. 중국이 자신들의 시조로 여기는 중화 조무. 그녀는 바로 홍산 문화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뉴허량의 여신이었다. 나는 뉴허량 유적지로 향하고 있다. 뉴허량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5, 6천 년 전 것으로 홍산 문화는 뉴허량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내몽고에서 랴오닝 성으로 들어가는 곳, 바로 그곳에 뉴허량 유적이 위치해 있다. 뉴허량 유적은 여러 무덤군과 여신상이 발견된 신전터, 그리고 중국인들이 금자탑이라 부르는 대형 적석청 등으로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 츠펑시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나는 뉴허량 유적에 도착했다. 유적지 안으로 흰 돌의 군락이 눈에 띄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무렇게나 흩어진 것 같아 보이는 돌무더기는 바로 5000년 전 사람들의 흔적.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뉴허량 유적지 제2지점의 모습이다. 뉴허량 유적지는 30여 곳에 이르는데 이 제2지점만 해도
모두 5개의 적석재단과 적석청군이 모여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발굴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월양 유적의 발굴은 한 농부가 주운 옥필통에서 시작됐는데 옥기가 발견된 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돌무덤은 지금까지 중국 내륙에서 발견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중국에는 토갱 견열묘가 많습니다. 토갱 견열묘는 평평한 땅에서 직사각형의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습니다. 이것을 토갱 견열묘라 말합니다. 그런데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대부분 적석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석관묘가 있었습니다. 매장 형식이 달랐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런 대규모 적석총군이 발견된 곳은 뉴오리앙과 고구려 수도였던 집안밖에는 없다. 적석총 안의 석관묘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이족의 대표적 묘 형식이다. 석관묘 속에 6천여 년 전 사람이 잠들어 있다. 조용히 누운 그의 몸은 뼈만 남았는데 앙상한 인골 사이사이에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 빛을 발하는 옥기가 있었다. 발굴단은 무덤에서 나온 화려한 옥기에 망연자실했다. 이제껏 이렇게 오래된 유적에서 이렇게 화려한 옥기가 집단으로 발굴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홍산문화의 마지막 시기였던 뉴허량은 고도의 문명사회였던 것이다.结构上来分析，它这个社会呢，已经出现了复杂化。也就是说，红山文化这个社会呢，它形成了一个比较高等级的这么一个复杂的一个组织那么我们考古学界认为呢，它是如果说把它上升为一个具有某种政权性质上的这样的一个组织来看的话，我们认为它最多可以视为古代的一个古国但是和后来的这个进入历史时期的这个国家。 화려한 옥기를 두른 지배자. 당시 옥 가공술은 첨단 기술에 속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온 이 유물들이 선명한 빛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최고 품질의 옥을 선별하고 그것을 가공할 줄 아는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뉴오량에서 발굴된 옥기는 두 가지를 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새다. 다양한 이 옥기들은 새 토템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다른 하나는 논쟁이 됐던 이것들이다. 학자들은 이 옥기가 처음 발견됐을 때 돼지를 용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돼지가 아닌 곰으로 밝혀졌고 오국용이라 명명됐다. 용이 된 곰. 이것은 곰 토템의 등장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곰 토템은 단군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적 상징이 아닌가. The Goddess Temple. 나는 여신이 발굴된 뉴오량 제1지점에 도착했다. 길에서 얼마를 들어갔을까? 철제로 짜놓은 구조물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다행히 우리를 제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뉴오량의 여신이 발견된 신전터에 다다른 것이다. 여신상의 발굴은 떨어져 나간 코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코가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신의 두상이 있었다.
둥근 어깨와 봉긋한 가슴은 조각난 채 흙 속에 묻혀 있었다. 류오량의 여신이 5천년의 잠을 깬 것이다. 발굴 당시 흙에 덮여 있던 두 눈동자는 푸른 옥으로 되어 있었고 가부좌를 튼 류오량의 여신은 1m가 조금 넘은 크기였다고 한다. 류오량의 여신이 발굴된 신전터는 약간 경사진 곳에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여신이 수천 년간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신전터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류오량의 여신은 하나가 아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크고 작은 여신상이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신들 사이에 계급이 있었다면 류오량 신전은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곳이었으리라. 류오량에서 여신이 발견된 후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나라 때에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대규모의 유적이 있었습니다. 각골문에도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조상 숭배의 기원이 류오량의 발견으로 더욱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발굴 결과를 보면 신상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중국인들은 류오량의 여신을 중화조모라 부른다. 중국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류오량 유적의 발굴은 중국 사학계의 관심을 좀 더 강하게 변방으로 이동시켰다. 부인할 수 없는 찬란한 유적이 황하 문명 중심의 오래된 학설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류오량의 여신을 만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를 깊은 생각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신전에서 나온 한 조각의 뼈였다. 그것은 동물의 이빨이었는데 여신상이 발굴된 바로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동물이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것은 곧 곰의 턱뼈로 밝혀졌다. 류오량의 적성총에서 발견된 곰의 이빨을 드러낸 오궁룡이 곰 토템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곰의 턱뼈와 함께 잠든 여신, 곰 숭배, 용과 결합한 곰, 오궁룡. 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단군 신화 속 웅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된 곰,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아들, 환웅과 결혼한 여인, 단군을 낳은 우리의 어머니. 류오량의 여신은 웅녀가 아닐까. 곰은 지모신의 상징이고 지모신은 여인으로 나타난다. 천신족, 이들은 새를 숭상한다. 새 토템을 가진 민족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웅녀가 등장하는 단군의 건국 신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나의 이런 생각은 새를 용으로 해석하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비껴가는 것이다. 나의 추론에는 어떤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신전터를 보고 난 후 나는 류오량 16지점에 대형 적석총으로 향했다. 중국인들이 금자탑이라 부르는 이 적석총은 하단의 한 변이 무려 40m에 달한다. 그런데 그 무덤을 이루는 돌은 인근에서 볼 수 없는 흰 빛을 띈다. 중국학자에 따르면 이 돌은 상당히 먼 곳에서 가져와야 하는 종류라고 한다.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흰돌을 가져와 40m의 밑변을 이루도록 크게 쌓아 올렸다면 이곳에 묻힌 이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배자였을 것이며 사회적 역량 또한 대단했을 것이다. 금자탑의 꼭대기에 선 나는 이 금자탑의 위용에서 어쩔 수 없이 고구려 광개토왕의 무덤 태왕릉을 떠올린다. 30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도 무색하게 그 둘은 놀랍도록 같은 모습이다. (5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딘 랴오닝 서쪽 뉴어량의 금자탑. 뉴어량의 적석총은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요동반도에서 나타난다. 고조선의 무덤으로 알려진 강상무덤과 누상무덤은 뉴어량 제2지점의 적석총을 빼다 박은 듯 닮아있다. 그리고 그 무덤 양식은 약 1000년 후 고구려에서 다시 나타난다. 고구려의 성도 집안의 산성하 고분군 또한 뉴어량의 적석총 군집을 빼다 박은 듯 닮아있다. 수천 년의 시간은 지금 내가 가늠하기에 너무도 긴 시간이다. 청동검의 주인을 찾아 나선 나의 여정은 예상보다 멀리 나왔다. 이 이상의 탐험이 과연 나에게 허락될까?现在考古学上来看的话呢，红山文化的最后的这个阶段和夏家店下层文化比较早的那个阶段，似乎中间呢还有年代上，还有文化的这个内容上还有一些缺环，就是之间的这种非常直接的联系，我们还需要做进一步的这个发现，才能够做出结论。那么进入这个衰落的阶段的话，我们可以从2个方面来理解，或者说因为它的自然环境的变化，导致了这个社会的发展出现了一些障碍，或者因为呢它社会内部出现了一些问题，是吧？那么导致这个文化的发展方向呢，发生了一些变化。但是红山文化它的这个最后的发展，那么它出现了一种衰落的迹象。那么现在这个我们正在研究当中。 그것은 실종이었다. 뉴어량은 홍산 문화의 가장 찬란한 마지막 유적으로 국가 이전 단계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들이 중원으로 향했다면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그들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북경에 있는 지질과학원을 찾았다. 지질학자 리샨하이는 당시의 기후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红山文化时代以后吧，由于这个大兴安岭断裂，这是北纬东向的 fracture 这个断裂，和南面的这个佳木斯沈阳断裂，这两个是两个断裂加持的松辽平原呢，相对来的是下陷，到松辽平原下陷，而西部由于这个西拉木龙河断裂的抬升，使得这个大凌河流域以及辽西地区，相对来说也在抬升，也在抬升。这种地壳运动，这种抬升的地壳运动，就导致了大凌河河谷继续的干涸，继续的干涸。这种干涸又导致了这个水，地下水的减少，地下水的减少
又影响了当地的植被也不断减少，不断的沙化，因此人类在这种地壳作用的影响下，不断的就向水肥草美的地方迁移走了。 비옥했던 땅이 마르자 뉴어량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과연 그들과 연결돼 있는 것일까? 나는 북경을 떠나 허난성의 안양시에 도착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허난성 안양시가 바로 과거 상나라의 수도 은허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은허의 궁전 유적지로 들어가려던 나는 문에 새겨진 용문양을 보았다. 중국이 자신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문양. 이 문양은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과 중첩되어 있었다.埋于地下3000多年，一直不为人们所知。直到清末，当地村民耕地的时候，在这片土地上发现了甲骨片，才继而发现这座古城的存在。这边我们看到的，这都是商朝时老百姓所使用到的生活用具了。可以看一下这件比较特别，叫做眼。它的这边下边是空的，放水，然后中间放上挡板，相当于咱说那种篦子。 上边放食物，下边烧火就能把食物给蒸熟了。蒸锅。안내인의 설명을 듣던 나는 이곳의 매우 다양한 청동기 유물에 놀랐다. 상나라는 청동기를 다룰 줄 아는 고도의 능력을 지닌 국가였다. 这里有没有青铜剑？不好意思，目前还没有发现那种长的那种青铜剑，有小型的那种青铜剑头和铜戈，还有青铜矛这些兵器了。咱可以到青铜展厅看一下。 상나라에서 청동창이 만들어지던 기원전 13세기는 요소 지역에서 청동검을 만들던 시기다. 그러나 이곳에 청동검은 없었다. 小方鼎，而且它上面纹饰很精美了。我们可以看到它上面有这种凤鸟纹饰，对，像商代非常喜欢这个鸟的纹饰，也是有一定原因。相传玄鸟生商，商人认为鸟是他们的祖先，所以将鸟刻于鼎身上。这件小方鼎一般是用来祭祀的。 상나라의 시조는 제비의 알에서 태어났다. 고구려나 신라처럼 난생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上面这是凤鸟纹饰，凤鸟纹，这就是凤鸟纹了。 상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이전까지 중원에서 확인된 것과는 현격히 다른 고도화된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다. 这也是在青铜器上、玉器上都是比较常使用这种纹饰的。 봉황 문양을 바라보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가 목격한 수많은 새 문양의 유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나라의 봉황은 조보구 유적의 봉황 토기와 용보다는 새에 가까운 문양으로 나를 사로잡았던 신수 도안 토기로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 뉴어량의 유적에서 발굴된 다양한 새옥기로 이어졌다. 상나라의 옥기에서 나는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워진 수많은 새 장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这边我们看到这都是商代的一些玉器了，我们看到很精美，有玉龙、玉龟、玉鸟这些。当然，龙是权力的象征。对，佩戴于身上的这种了。 조그만 용 장식을 보는 순간 나는 마치 뉴어량의 유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뉴어량의 옥기들이 더욱 작고 정교해져 상나라에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유월양의 오국룡들이 천년도 더 지난 후에 이곳 상나라에 계승된 것은 아닐까. 유월양 문화는 기원전 3000년에 사라졌다. 상나라는 기원전 1800년에 시작됐다. 그 사이 중원에는 룽산 문화, 다윈커우 문화, 량저우 문화가 존재했지만 그 어디에도 유월양과 상나라와 같은 옥기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상나라가 주나라에 망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고조선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황허강가에서 나는 우리 문명을 태동시킨 이들을 생각한다. 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몸을 옮길 정도라면 상나라와 고조선은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상나라와 고조선은 유월양의 사람들이 각각 중원과 요동반도로 나뉘어져 형성한 나라는 아니었을까?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에요. 네. 잘 새긴 거예요. 이거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기원전 한 2000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돌에다 이제 새긴 거죠. 2007년 홍산문화 답사를 나선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강식 관장은 츠펑시 인근 성터에서 암각화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그 영일 지역에서 나온 암각화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국형 암각화라고 하는 건 건파형입니다. 칼자루.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새긴 게. 이게 이제 칼자루 모양이에요.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암각화가 한 20개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제 동심원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이 건파형, 칼자루 모양 또는 이제 그 방패형이라고 그러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아직 발견된 게 없어요. 이거 외국에서 발견된 게 이게 처음입니다. 이거 뭐 보면 거의 고령 암각화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 우리 고령 암각화에서 보이는 거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암각화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뭐 시베리아에서 왔느냐, 몽골에서 왔느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의견이 나눠졌었는데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몽골 쪽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결정적인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서 아 이거 이제 역시 내몽고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암각화는 다 청동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가 이 내몽고 지역 적봉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적봉 지역의 청동기 암각화를 통해서 청동기 문화가 그쪽과 우리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봉, 요하, 그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로 북부로 해서 남부로 이런 이제 루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몽고 츠펑의 츠자잉지로 향했다. 그 암각화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츠자잉지. 이곳은 기원전 2000년대의 성터가 있는 자리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 성터에서 고구려 성의 특징적 구조인 치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암각화. 그것은 고대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일지 모른다.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긴 역사 탐험의 끝에선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4,000년 전에 누군가가 돌에 새긴 그림. 그것은 놀랍게도 울진 천전리 암각화와 닮아 있었다. 신기한 것은 이 산 너머의 수많은 적석총이 중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는 와중에도 이 남쪽 사면의 암각화는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찾아내기 이전까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기에 한반도 암각화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가까이서 보면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암각화. 이 암각화들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얼마나 많은 유적들이 이 땅 어딘가에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까. 나는 긴 여행을 했다. 이 여행 전에 나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여행을 마쳐야 하는 지금, 나는 이제야 그 질문을 무겁게 되뇌인다. 나는 아직 길 위에 있고 언젠가 다시 남은 여행을 할 것이다.